예, 안녕하십니까. 창원 지인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용도 지역별 공장 설립 가능 지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장 중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 이틀 정도, 이틀 좀 넘네요. 한 3일 정도 용도 지역별 공장 설립 가능 지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겸 해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지금 용도지역별 공장 설립 가능에 대해서 확인하시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산업집적 활성화 쭉 나오는데 산업집적법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산업집적법 보시면 법령체계도 클릭하셔가지고 행정규칙 하시면 공장 입지 기준곳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열어놨는데요. 보시면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범위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국토계획법하고 어딥니까? 예. 아니죠.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것을 참고하셔도 되고 공장 입지 고시를 참고하셔도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입지 고시를 확인하는 게 조금 쉬울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용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반면에 이제 국토계획법에 보시면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계획관리 지역은 보시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죠? 다른 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서 나열 쪽 하면 바로 알아보기 쉬운데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서 조금 보시기에 좀 어렵습니다. 저도 보면서 공부하면서 상당히 헷갈리던데 조례하고 막 그 시행령하고 얽혀버리니까 뭐가 뭔지 마치 뭐 수학 푸는 그런 느낌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 입지 고시를 보는 게 오히려 좀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유의하실 점은 보시면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 보시면 요 첫 번째 점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중 제2호 카목 대관료 1 내지 대관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해서 하는데 지금 이게 제2호 카목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제가 한참 찾아서 헤맸는데 보시면 계획관리 안에 2호 카목이 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도 말입니다. 이게 뭐 제 말이 100% 맞다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전 법을 변경이 안 된 모양입니다.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어디에 남아 있냐면요. 보시면 지금 별표 서식해서 계획관리 들어가셔가지고 별표 연역이 나옵니다. 이게 쭉 보시면 아주 예전 자료를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예전 2010년도 한번 해볼까요? 2010년도에 있겠나? 네, 여기에는 2호 카목에 그죠? 1에서 2호 카목 1에서
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별표 내용이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초기에 이거 공부하다가 아주 애먹었거든요. 이게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현행 별표를 보니까 안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바뀌기 전에 보면 개정이 많이 됐죠. 그죠? 별표도. 예전에 별표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직도 수정이 안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공장 입지 고시가. 그리고 몇 가지는 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예전 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시행령에서 나온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대관료 6번, 대관료 7번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공장 입지 고시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반영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부분은 공장 입지 고시를 보시고요. 공장 입지 고시를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어디 갔지? 법령체계도 들어가셔가지고 넣네요. 그죠? 행정규칙 들어가시면 공장 입지 고시가 또 있습니다. 기준 고시 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시행령 그대로를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시행령 계획관리지역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금 풀이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뭐 이해를 저도 좀 100%한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한민국 글자인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참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다른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자연보존권역하고 특별대책지역이 있죠. 그죠? 그쪽에 있는 조례를 직접 보면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어디 갔노? 네. 이 많은 사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나오는 공장 건축의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뭐 팔당댐 인근에 시군구 팔당유역 인근의 시군구 도시계획조를 보니까 대략 이 정도로 맞춰주더라고요. 맞춰주고 한 군데만 도시계획조례에 건축 제한을 하나 더 하는 여주시인가 하여튼 한 군데만 더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요 내용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시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뭐 100% 정확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 있네요.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네거티브 방식으로서 갈로 7번 보시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존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 띵띵띵띵띵띵띵띵 와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것은 건축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좀 많이 헷갈렸는데 보통은 이제 상식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에 작은 공장들이 되는 건데 큰 거를 막고 작은 거를 좀 허용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협회도 전화해보고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답을 못 얻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국토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만 그분도 잠시 알아보시고 전화를 다시 왔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이 지역, 그러니까 자연보존권역, 그 다음에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계획관리죠. 그죠? 계획관리. 계획관리 지역에는 소규모 공장들의 난립을 막기 위한 취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1만 제곱미터 이상은 가능합니다. 대단지 형태로 하는 거는 가능하고 소규모로 막 계획관리 지역에 난립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계획관리 이외에 이제 일반 공업지역, 뭐 중공업지역, 그 다음에 무슨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제 그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만 요게 이제 난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요렇게 작은 공장들은 허용을 안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알아본다고 하루 종일 고생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져가지고 저 블로그 검색하고 협회 전화하고 막 여러 군데 했는데 똑부러지게 좀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토부 전화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요 뜻이구나 라고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해놓은 거는 이제 저기 공부한 거를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한 거고, 요게 제가 이제 방송 찍고 나서 동영상 합쳐가지고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동영상도 보시고 요 자료는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제 공장 중개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는 분 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어디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공장 고시를 봐도 쉬운데 이게 더 직관적입니다. 더 이해하기 쉬운데 바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되는 것만 딱 열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행령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시행령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행령을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종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중에 여기는 요약은 결론적으로는 공장 설립이 불가합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중에 공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17호가 공장이거든요. 17호 없죠, 그죠? 그리고 4호 2종 건생 중에 제조업소가 소규모 또 공장이죠, 그죠? 그래서 4호 2종 건생 중에 제조업소가 없죠, 그죠? 없고 17호 공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또 시행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관리계획 조례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공장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유종 전용도 공장 설립 불가합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지금 1, 2종 같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일반 주거지역도 이제 포지티브 방식 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이것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시행령 차원에서는 없고요. 없고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적시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보시면 이종 근린생활시설 안에 이제 제조업소 포함됩니다. 그죠? 포함되고 그리고 쭉 내려오면 17호에 있죠. 그죠? 17호 있는데 이게 이제 별표 4호입니다. 별표 4호 차목 2호 차목입니다. 공장중 인쇄해가지고 이런 종류가 쭉 되는데 다만 이제 대관료 1번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주로 이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목도 있습니다. 카목. 별표 4호, 별표 4의 2호 카목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보면 공장 중에 떡 제조업, 빵 제조업 요런 게 되는데 다만 이제 또 마찬가지로 요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잠시 여기 설명드리면 아까 그 공장 입지 공장 입지 고시 그죠?
산업집적법에 나오는 고시에서는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보시면 아까 어디 갔죠? 조금 헷갈린다, 그죠? 보면 카목이 있는데 이 고시에서는 카목이 없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입지고시 이게 변경이 좀 안 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령하고 좀 달라요. 그 시행령은 바뀐 게 바로바로 바뀐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카목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물론 이것도 보시지만 변경이 안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카목 자체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고시에서는. 저는 이렇게 또 별도로 이제 정리를 일단 해놨습니다. 해놨고, 그리고 이종일반에 넘어가면, 시행령 자체에서는 좀 없고요. 그죠? 없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아까 이종 제조업소하고, 보시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별표사호 제요목, 차목 및 카목 공장. 아까 보시면 이거죠. 그죠? 제1종 일반에서 나왔던 요 차목하고 카목, 요 내용이 그대로 2종 일반에도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종 일반도요. 좀 똑같습니다. 뭐 2종 일반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준주거 지역부터 조금 헷갈리는 게, 이건 이제,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게 규제가 바뀌어서 가지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게 조례하고 섞이면서 상당히 보기 어렵더라고요. 보기 어려운데, 이걸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추렸습니다. 그냥 계속 그냥 포지티브 방식으로 그냥 적어놨습니다. 고시에도 포지티브 방식으로 나옵니다. 할 수 있는 건축물가 쭉 나왔습니다. 이게 보기가 사실 편해요. 지금 간단하죠, 그죠?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게 이제 편하죠, 그죠? 자, 준주거에서는 시행령에서는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차이점은 아시죠, 그죠?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조례에 나오는 거는 그 지역에 조례에 나와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 창원시 조례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죠?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시행령에 나오는 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좀 보시고, 준주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위에 별표사후 요 참목이 내가지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보시면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서 17호 공장으로서 별표사 제2호 참목 대관료 1부터 대관료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못한다는 거죠. 요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시행령으로 안 가고 왜 이쪽으로 왔냐면요. 밑에 보면 조례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도시군 계획조례를 정하는 바에 할 수 없는 건축물 해서 17호 공장이 또 나오거든요. 17호 공장. 그러면 도시군 계획조례에 이게 나와버리면 17호 공장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건데 다만 1호 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하니까 요게 이제 해당하지 않은 것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교집합도 아니고 합집합도 아니고 좀 애매한 뭡니까 이게 교집합 말합니까? 합집합이랍니까? 무슨 집합이랍니까? 그 수학에 그런 것좀 조금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냥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적시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의심스러우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고시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나오니까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안에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시행령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억수로 헷갈립니다.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고, 보시면 시행령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제조업소는 가능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이것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조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고시에는 바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기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 상업지역도 지금 보시면 네거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보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고 또 고시도 함께 넣어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린상업도 마찬가지고요. 유통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용공업 지역부터는 이제 다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보기 편합니다. 그죠?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제조업소 그죠? 하고 그 다음에 공장 되니까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죠. 그죠? 그렇게 포지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용공업, 일반공업 다 마찬가지인데 중공업 지역 이건 또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이게 또 보면 헷갈립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아까 고시하고 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면적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죠? 조례에서도 면적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존 녹지는 전체적으로 공장 설립 불가입니다. 불가고 생산 녹지도 할 수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시기는 편합니다. 그대로 시행령하고 시행령에는 좀 없습니다. 그죠? 없고 시군고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쭉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도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어렵진 않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건축물로 나왔기 때문에 공장 중에 이중건생 제조업소 가능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존관리인데요. 아까 보존녹지 안 되고 보존관리도 보시면 공장 설립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생산관리도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참고 그냥 쭉 시행령하고 오늘 시행령이 없고요. 그죠? 시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관리, 그죠? 계획관리인데, 계획관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본다고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목부터 이제 공장은 자목부터 나오는데요. 자목 6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공장에 대한 내용인데, 읽어보시면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그리고 이제 이호는 조례인데, 조례에서 또 타목 보시면, 이 두 개를 시행령하고 조례를 네거티브로 섞어버리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장 고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지 고시도 옛날 자료고 해서 이해하는데 참 에러를 먹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수도권 특별 대책지역하고 자연보존관리에 있는 군의 도시계획 조례를 직접 한번 보시고 하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예주시 조례인가 그걸 보고 팔당댐 인근에 있는 시군 조례를 다 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적은 내용 있죠, 그죠? 이게 답니다. 그냥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조업소 할 수 있고
공장 중에 다음 언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안 되고, 이 외에는 뭐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고, 여주신가 그거는 또 하나 더 해가지고 하나 더 제한하더라고요. 비철금속인가 그걸 또 제한하는데, 그렇게 또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시행령 그대로 나옵니다. 시행령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조례에 관한 부분은 뭐 별로 이걸 갖다가 각 시군조례에서 땡겨가지고 쓰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대괄호 7번 요거 이제 미만인 것 안 되는 거 이유 말씀드렸죠, 그죠? 소규모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관리 지역에서 막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농림지역하고는 공장 설립 불가하고 한데, 요거 뭐 농림지역 하고 또 몇 가지 지역은 답법 확인을 해야 하는 조항이 있죠, 그죠?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국토계획법 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대안 등 해서 5항에 보시면 보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 따른다 뭐 되는데, 이게 이런 지역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드는 내용이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타법에 의한 규제도 다 보셔야 되고, 그죠? 다 보셔야 되고, 뭐 개발행위 제한부터 뭐 다 보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수도권 정비법에 나오는 뭐 공장 총량제, 그 다음에 3대 권역에 대한 또 규제부터 보시고, 거기서 통과돼야 용도지역을 또 보셔야 할 겁니다. 자, 내려가면 이제 용도지구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보시면 알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같은 경우는 공장 총량제 규제가 있습니다. 공장 총량제 규제를 보시고, 또 뭐 과밀억제 권역, 뭐 성장관리, 그 다음에 뭐 3대 권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따른 또 규제가 따로 있으니까 요 규제를 먼저 검토하고 난 뒤에 통과되면 용도지역 규제를 보시고, 용도지역이 또 통과되면 답법 규제도 또 보셔야 됩니다. 그 관련한 답법 규제 관련해서는 이 흐름들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포스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 포스팅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놨겠습니다.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거 이제 이 방송을 혹시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보시면 자격증은 땄는데 이게 참 법 하나하나 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만만치가 않고, 어차피 이제 이 법을 좀 안다 하더라도 인허가 관계에는 또 해당 시군구에 전화를 해서 직접 또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물어보기 전에 이해는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략적인 부분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나 뭐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 지금 공장 중개 관련해서 세밀하게 좀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맨땅에 헤딩하듯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책도 많이 없고. 하여튼 뭐 제가 뭐 짬나는데 공부하는 대로 정리한 내용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물론 뭐 실물을 거치지 않는 내용이라서 많이 틀린 내용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제가 제작한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동영상에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부동산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꼭 좀 남겨주십시오. 같이 좀 성장해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2, 3일 동안 안 돌아가는 머리 굴려가지고 좀 정리해 본 내용을 방송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